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려고 하면 되게 팔찌 한다고 했잖아요. 아기자기하고 색깔이 많이 들어가고 귀엽죠? 이거 가져가세요, PD님. 선물이에요? 네, 좋아하시면 그러면 만들 때마다 맞는 거 제가 가져. 가져가시죠.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우리 벌써 세 번째 뵙는 시간. 저번 시간까지는 귀걸이를 만들었는데 팔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아기자기하고 색깔이 많이 들어가고 귀여운 그런 스타일의 팔찌를 가져와 봤어요. 이건 정말 누구나 좋아하실 컬러감의 팔찌일 것 같아서 오늘은 디자인적인, 기법적인 요소보다는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팔찌를 만들어 볼 거예요. 또 이런 게 좋은 게 누구나 좀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분이거나 하면은 분명 알들의 무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약간 잡다하게 쌓여있는 알들. 그 속에서 이제 골라서 쓰시기에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알을 소진하실 수도 있고 이쁜 것도 만드실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 그래서 오늘 저도 무덤에서 여러 가지 알들을 가져와 봤어요. 무지개스러운 컬러긴 한데 여러 알들을 하나씩 뭐 2개씩, 3개씩 넣으니까 이렇게 통일돼 보이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알들을 모아주시고 중요한 거는 내가 매듭을 숨겨줘야 하는 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의 매듭을 숨겨주는 거는 구멍이 큰 알을 찾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서 그럴 때 저는 이런 금속 부자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알만 넣기에는 좀 심심하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금속 부자재를 중간중간에 넣어주면 좀 재미있는 요소를 넣어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은 금속 부자재를 5가지 정도로 준비를 했어요. 종류 다른 것들로. 근데 이 중에서 꼭 중요한 거는 내가 매듭을 숨겨줄 알을 생각하셔서 관통되는 구멍이 좀 큰 거를 하나는 꼭 염두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레탄줄. 우레탄줄은 0.5도 있고 0.6도 있고 0.7도 있고 1도 있고 이제 그게 우레탄줄의 두께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보통 0.6을 많이 사용을 해요. 진주라든지 시드비즈라든지 좀 얇은 거를 쓸 때는 0.3이나 0.5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0.6을 사용할 거예요. 0.7은 너무 두꺼워서 그만큼 매듭이 커지니까 그러면 매듭을 숨겨줘야 되는 알이 더 커져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0.6. 자, 그러면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엽죠? 그래서 이제 이 무덤에서 가져온 알들을 사용을 할 거고 꼭 매듭을 숨겨주려고 준비한 거라고 해서 한 번만 쓰실 필요는 없어요. 중간중간에 같이 넣어줄 거니까 여러 개를 꺼내놓을게요. 그리고 이런 형태가 있는 아이들도 같이 써주시면 좀 재미가 더 있겠죠? 더 재미있게. 저는 나뭇잎 모양. 근데 이런 형태가 있는 거는 한 디자인에서 많이 쓰는 것보다는 딱 한 번 포인트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1개만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약간의 존재감이 없지만 있기는 하구나 싶은 애들을 좀 그냥 많이 중간중간 넣어주시면 좋아요. 좀 여유 있게 꺼내놓을게요. 해주시고 이런 큰 애들도 너무 작은 애들만 쓰기보다는 큰 애들도 넣어주시고 이번엔 볼 형태. 이런 볼 형태도 크게 튀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주 써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알로만 채우려고 하면은 속도가 더디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리고 컬러를 신경 써야 된다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이제 금속 부자재를 중간중간 사용을 해주시면은 센치를 늘리시기도 편하고 컬러감을 신경 쓰지 않으셔야 된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0.6에 50m로 되어 있는 우레탄줄을 저는 가지고 왔고요. 저는 이 우레탄줄을 많이 사용하긴 해요. 이게 이제 국산 제품이거든요. 우레탄줄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게 저는 여러 가지 써봤을 때 좋기는 해요.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찌 한 줄짜리를 오늘 만들 거고요. 한 줄짜리는 보시면은 센치를 기준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 알 사이즈가 들어가게 되면은 16.5에서 17. 개인차가 약간 있기는 한데 저는 오늘 16.5로 맞추도록 할게요. 특별히 이거는 알의 순서를 뭐 정할 건 없고 이미 가지고 올 때부터 여러 알들을 무작위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우선은 껴보면서 분위기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좀 사이즈가 있는 6mm 정도 알을 넣어주실 때는 앞뒤로 이런 작은 캡을 넣어주셔도 좋아요.
이런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 나가보시면은 비즈 바늘이라고 해가지고 바늘로 이용해서 알들 끼는 우레탄줄 사용하는 바늘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손으로 끼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비즈 바늘 껴서 하다 보면은 알 구멍에 좀 영향을 받는 때도 있고 막 바늘이 부러지기도 하고 우레탄줄 끼는 과정에서 좀 연약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요소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냥 없이 끼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 알 가지고 온 것 중에서 이렇게 넣으면서 바로 옆에 이어지는 알들하고 컬러 조합이 좀 이쁜 애들 위주로 내가 하나씩 껴주시면 돼요. 너무 같은 톤의 알들이 바로 옆에 붙지 않게 넣어주시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캡을 넣었었으니까 이번에는 볼도 한번 넣어주시고 너무 작은 알들만 계속 가면은 갑자기 가다가 큰 알이 들어가면 너무 생뚱맞을 수도 있으니까 작은 알을 넣은 다음에 큰 알을 한번 넣어주고서 큰 알이 들어갔으니까 좀 큰 부자재 넣어서 같이 어우러지게 밸런스 맞춰주시고 이제 귀여운 아이를 하나 넣어볼까 하는데 스마일을 한번 넣어볼게요. 스마일 넣고 좀 진한 컬러 초록색도 넣어봐 주시고 부자재 또 한번 넣어봐 주시고 여러 가지 넣어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넣어보면서 어울리나 보면서 계속 진행하시면 돼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디자인이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작은 아이들을 중간중간 많이 넣어주시는 게 이쁘실 거예요. 형태가 다른 아이들을 한 번씩 이렇게 넣어주셔도 좋아요. 직사각 형태. 그냥 막 넣는데 이쁘잖아요? 색깔이 이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이쁩니다, 이미. 아까 준비한 나뭇잎 한 개 지금 써보도록 할게요. 스마일이 포인트니까 좀 거리를 두고 저도 금속 부자재에 포인트인 애를 넣어주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포인트랑 포인트가 너무 가까우니까 재미 요소가 한쪽에 쏠려버리잖아요. 하트 모양. 컬러가 대비되니까 하나도 한번 또 넣어주고 좀 파랑색이 없는 것 같아서 이쯤에서 파랑색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색. 또 부자재 넣어주시고 좀 존재감 없는 컬러도 넣어주시고 너무 강이면은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 좀 무채색인 애들도 중간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좋아요. 같은 초록이어도 이렇게 불투명한 거가 쓰였으면 좀 투명한 걸로 연하게 그린색을 넣어주셔도 되고 오렌지를 넣어볼까요? 오렌지 괜찮죠? 그냥 가볼게요. 이게 끝나가고 있잖아요? 끝나가고 있는데 끝나가고 있는 지점에서 똑같은 걸 너무 가깝게 써주면 싫으니까 내가 처음에 뭘 썼는지 생각을 하고 중간에 또 쓰고 싶으면은 약간 중간 지점에서 끝나기 전에 써주시는 게 좋아요. 좀 텀을 두고 캡 한 번 더 넣고 좀 컬러 없는 애 또 써보고 이쯤에서 사이즈가 아직 작네요.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까 나뭇잎 금속을 넣었으니까 나뭇잎 원석도 넣어볼게요. 어느 정도 좀 가까워져 온 것 같아요, 센치가. 이쯤에서 그럼 중간에 한번 자로 길이를 한번 확인하시고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매듭을 숨겨줄 알을 넣는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제가 아까 16.5를 한다고 했죠? 하면 지금 17.5요. 빼야겠어요. 만약에 17.5인데 저는 16.5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쯤에서 뭐 내가 남자친구한테 줄 거야, 뭐 손목 좀 두꺼운 분한테 뭐 줄 거야 했을 때 묶기 전에 한번 이렇게 잡고서 돌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돼요. 사이즈가 적당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늘어지는 게 싫다 하면은
제가 말한 대로 좀 알을 빼줘야겠죠? 자, 저희가 길이만 지금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매듭을 할 거여서 좀 여유 있게 먼저 우레탄 줄을 끊어줄게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알을 빼서 센치를 맞춰야 되는 거에 있어서 뺄 수 있는 방향이 지금 양쪽으로 생겼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에 넣은 나뭇잎을 좀 포기하도록 할게요. 했을 때 16.5. 이거 잴 때 막 이렇게 당겨서 재도 안 되고 막 이게 너무 느슨하게 재도 안 돼요. 그냥 딱 그 정도로만, 딱 맞게만. 당기지도 말고 그냥 딱 알이 끼워진 그 길이 자체로만 봐주셔야 돼요. 했을 때 16.5. 했을 때 보니까 저는 딱 좋아요. 이 정도. 딱 늘어져도 이 정도. 여기서 이제 매듭을 해줄 건데 제가 매듭 숨겨주는 부자재를 더 넣는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빼고서 숨겨주는 부자재를 요거를 넣어줄게요. 제일 중요한 매듭. 매듭이 진짜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서 풀리면 이거 지금 다 빠지는 거니까. 매듭이 진짜 쉬워요, 여러분. 우리 왜 옛날에 바느질 할 때 실 2개로 매듭하는 방법 배웠었잖아요. 이거를 2개를 잡고서 한 번에 처음에 묶어주세요, 이렇게. 손 하나 끼고 2개를 그냥 이렇게 처음에는 대충 그냥 아무 위치에서나 이렇게 묶어줘요. 이 상태에서 이걸 양쪽으로 당기세요. 이렇게. 당기면 얘네들이 이렇게 쪼여져요. 쪼여지면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냥 고정은 된 거거든요. 여기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묶더라도 묶는 그냥 기본 그 매듭 있잖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묶는 거. 그거를 한 번만 세게 묶어주시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이렇게. 묶어서 당겨주고 여기서도 당겨주고 풀리려면 지금 풀리는 게 나으니까 사정없이 그냥 당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 타이트해졌다, 안 풀릴 것 같다. 여기서 꽉 텐션이 안 느껴질 정도로 당겨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너무 하면 여기서 끊어지니까 적당히. 그런 다음에 이제 매듭을 좀 당겨서 살짝 당겨서 한 1mm 정도 남기고 자른다 생각하시고 너무 바짝 자르면은 아무리 잘 묶인 매듭이어도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1mm 정도 남기고 커팅 해주시고 이대로 그냥 두면은 여기가 꺾여 보여서 이렇게 이쁘지가 않잖아요, 형태가. 그래서 이 매듭을 내가 매듭을 숨기는 부자재로 당겨서 숨겨주시는 거예요. 매듭을 숨기는 용도로 이걸 사용하겠다 한 부자재에 쏙 당기면 이렇게 숨겨지죠? 해서 이렇게. 매듭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이렇게 끝입니다. 샘플하고 엄청 제가 샘플을 보면서 따라한 건 아니지만 느낌이 비슷하죠? 요 같은 알 쓴 거 요거랑 스마일 있는데 저 진짜 막 아무거나 넣었잖아요. 무덤에서 가져온 알로. 거의 비슷합니다, 느낌이. 팔찌 만족스러워요. 이쁩니다. 오늘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만드신 게 만족스럽기를.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본드를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본드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아니면은 왜 제가 붙이는 본드는 이렇게 잘 떨어지나요? 무슨 본드를 쓰시나요? 막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으니까 다음 시간은 제가 어떤 본드를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고 치약 본드 그리고 그걸로 가장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귀걸이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거를 본드는 정말 기초를 잘 다져놔야지 사용하는 방법이나 느낌을, 감을 그래야지 진도를 나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